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마지막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의 승인만을 앞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의 마일리지가 합병 이후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시장 가치가 아시아나항공보다 높기 때문에 1대1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한편에선 그럴 경우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여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마지막 필수 신고국인 미국의 승인이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결정을 따라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두 항공사 통합 시 우려되는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안을 전달했고 두 항공사는 이를 이행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종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3년간 대한항공 자회사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기존처럼 별도로 운영되며 각각 스카이팀과 스타얼라이언스에 속한 항공동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통합 과정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한항공만 남게 됩니다. 이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전환에 대한 의문은 합병 논의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고객들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3월 인천시청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두 항공사 통합으로 1마일리지 피해도 없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공정위가 두 항공사 통합을 승인할 당시 내건 조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마일리지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마일리지를 1대1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장 가치를 따졌을 때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보다 약 1.2배에서 1.5배 더 높다는 게 항공업계 주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아시아나항공은 여러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마일리지 제휴 서비스를 오는 9월 9일 종료합니다. 제휴 종료 시점에 맞춰 아시아나 마일리지 쇼핑몰을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합병 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가치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시스템상이나 구조적으로 전혀 달라 동일한 비율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쌓아온 충성 고객들 일부가 1대1로 전환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운영될 기간에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우선 소진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향후 마일리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세심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외 항공사 간 합병 사례를 찾아봐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때마다 달랐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결과도 함부로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1대1 비율로 마일리지를 전환한 사례는 우선 2012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과 컨티넨탈 항공 합병이 있습니다. 합병 후 통합된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마일리지 플러스가 출범하며 기존 두 항공사 회원의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08년 미국 델타 항공과 노스웨스트 항공이 합병할 때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스카이 마일스 프로그램으로 통합됐습니다. 회원들은 기존 마일리지를 그대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칸 항공과 US 에어웨이즈가 합병할 때는 US 에어웨이즈 마일리지의 가치가 일부 깎였습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구조적과 가치 차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이 합병해 스카이팀 소속의 항공동맹으로 통합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항공사는 새로운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플라잉 블루로 기존 마일리지를 환산해 새로운 비율로 전환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